우리가 지난번에는 온라인 사업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진짜 초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잖아. 오늘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오늘 만났는데, 맞아.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나는 사실 지금 굉장한 큰 손해를 보고 있거든. 그걸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 혹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글쎄 나는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전업, 부업 뭐 이렇게도 많이 갈리던데, 부업을 한다는 거는 다른 직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한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 게 또 가능한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냐? 그치. 사업자 등록할 수는 있지. 그런데 다니는 직장에서 경업을 못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야. 그런 회사들에 다니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해서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편법으로 하시는 게 이제 뭐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결국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부업이 또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었거든. 경업장이 없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부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회사 다니면서 이제 퇴근해서는 자기 사업자로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업도 다들 많이 하고 있다 그치. 보니까. 요새 거의 부업 안 하는 사람이 없을걸?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직장 다닌다고 못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온라인 사업은 나처럼 그냥 전업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업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 왜냐면 우리 맞아. 군생활 할 때도 연봉이 얼만데 세후 월급과 세전 월급을 나누잖아. 그 세전 월급, 세후 월급을 나눈다는 자체가 세금을 다 떼고 알아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사업을 해야 되잖아. 사업자들은 세금을 우리가 직접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항상 운영할 때 이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은 세금을 먼저 떼고 이제 돈을 받은 걸로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전자상거래로 번 돈을 2023년에 내는 게 아니라 2024년에 내. 그러면 내가 세금 낼 돈을 따로 빼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그러네. 폭탄 뭐 이런 말을 하잖아. 맞아. 갑자기 난 이 돈 다 썼는데 돈이 없어. 그럼 세금 내려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서 너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꼭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세금에는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있거든. 부가가치세, 부가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부가세는 이제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통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라고 얘기를 해. 일단 단어가 너무 어렵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매출세액은 내가 그냥 판매한 모든 금액에 대한 세금이야. 판매액에 세금을 낸다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팔았어. 그럼 그거의 10%인 1,000원을 세금이 매겨지는 거야, 부가가치세가. 그러면 매입세액은 내가 그 10,000원에 팔기 위해서 원가 5,000원짜리 제품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원가 5,000원짜리 제품을 샀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 10%, 500원이 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판매한 세금 1,000원, 그리고 구매한 세금 500원. 그걸 빼서 실질적으로 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돼. 이거를 1년 거를 종합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내. 통상 부가세 신고는 1월, 7월 이렇게 두 번 하거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근데 이제 또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해. 이건 또 뭐냐면,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을 매출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과세자 부르고, 매출이 좀 낮은 사람들은 초보자라 생각하면 돼. 초보자들은 간이과세자라고 불러. 그럼 그 퍼센트도 좀 다르나? 그치. 세금을 내는 퍼센트도 다르고, 이거를 또 구분하는 매출이 또 정해져 있어. 일반 과세자는 1년 총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일반 과세자로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돼. 근데 이게 올해 7월부터 바뀌어.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지. 1억 4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거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게임을 하더라도 초보자들한테 혜택을 주잖아. 아이템을 더 준다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초보자 이벤트 기간이 간이과세자고, 그렇게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보다 매출이 커지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간이과세자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과세자가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매출이 났다고 쳐. 그러면은
10%인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간이가세자가 똑같이 매출 10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10% 세율에 또 다른 세율을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율, 부가세율 10%에 전자상거래는 15%가 세율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15%를 또 곱해야 돼. 그러면 총 1.5%가 되겠지. 10%에 15%를 곱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15만 원만 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좋네. 85만 원 차이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 있다. 그러면 1억 400만 원이라고 치면 내가 이렇게 매출을 보다가 한 11월 말쯤에 내가 9천 1억 원짜리 이렇게 팔았어. 세금에 사실 대한 덜 파는 게 어. 돈을 더 버는 걸 수도 있어.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네. 12월 달에 그러면 좀 덜 파는 거야. 장사 접고 휴가 가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잘 판단해봐야 되겠다. 그치. 근데 60일 안에 5천만 원 찍는다며. 내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나는 이제 후반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막 열심히 달려서 그런 선에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간이가세 한번 혜택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12개월 다 풀로 채웠을 때 1억 400만 원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7월에 시작한 사람은 그거를 6개월로 나눠서 그 절반이구나. 금액이야. 사실 나는 목표 3천만 원을 했는데 너 5천만 원 되고 싶다며? 5천만 원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보면 2달만 해도 끝나는 거지. 5천이면 한 달이면 끝나는 거지. 그치. 우리 후반기에 사업자니까. 맞네. 내가 원래 구매대행으로 시작했잖아. 구매대행은 매출을 내가 실제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면 뭐 매출에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막 빼고 막 그런 거 했잖아. 그 차익만큼만 매출로 잡거든. 그래서 1억을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 구매대행은.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잘 파는 게 사실 이렇게 사입해서 잘 파는 것보다 세금적으로 혜택을 되게 많이 받는 거지.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쿠팡 판매, 그로스로 이제 판매를 할 거잖아. 이거는 솔직히 1억 넘기기 너무 쉬워.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1년 만에 졸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구매대행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그로스로 판매하는 매출액 경우에는 때문에. 매출을 내기가 쉽기 때문에 거의 1년이면 그냥 넘어버린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 근데 또 중요한 게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 종합소득세가 뭐냐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 그래.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 있을 테고. 회사에서 일한 돈 받는 거, 그리고 이거 사업으로 얻은 돈, 투자하는 은행에 돈 넣는 거, 뭐 이자 소득도 있을 거고, 주식 투자한 배당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다 합친 낼 거 다 내고 다 떼고 나한테 순수하게 들어온 돈,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래서 막 연예인들 몇십억, 몇백억 탈세했다 막 이런 내용이 그분들은 이제 버는 돈의 단위가 다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거를 탈세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득 금액에 따라 내야 되는 세율이 달라. 1,400만 원 이하는 세율 6%, 뭐 이런데 순수익 10억 넘는 사람들은 45%를 세금으로 내야 돼. 와 절반이네. 근데 우리가 연애 뭐 3천만 원 벌라고 사실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하지 않지.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돼도 너무 좋겠지만 너는 이제 전역을 해서 이걸로 생업으로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고 맞아.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 그치. 그러면 목표를 3천만 원만 잡으면 안 되지. 적어도 5, 6천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을 5천만 원 예를 들어 우리가 벌었어. 그러면 24%는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너무 잘 됐어. 진짜로 순수익으로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내년에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하거든. 5월에 45% 세율을 해야 돼. 그러면 45%면은 4억 5천이지. 4억 5천에 누진공제라고 써 있잖아. 이 누진공제 된 걸 빼. 그러면 한 3억 9천 조금 될 거 아니야. 3억 8천. 거기에 이제 또 빼야 되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제껴두고 한 3억 8천 내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그 10억 번 거 다 썼어. 근데 내년 5월에 갑자기 3억 8천 내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부가세 낼 돈 빼놓고 맞네. 일반 가세자는 1월 7월에 내고 간이가세자는 1월에 내잖아. 그러면 올해 열심히 사업한 거 다 쓰면 안 되고 한 10% 정도는 빼놔야겠지. Yes. 부가세 내야 되니까. 그리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낼 것까지 빼놓는다고 계산을 하면은 뭐 한 1, 20%는 꼭 항상 멈춰놔야 되는 거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액 연봉자들 또는 연예인들 막 몇십억씩 벌잖아. 50억에서 45% 해봐. 거의 한 20몇 억을 세금으로 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폐쇄가 되는 거지. 나도 5월에 종소세를 냈단 말이지. 너 얼마 냈는데? 냈는데 이게 뒤에 배울 건데 할인을 받은 금액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에서 갑자기 내 돈을 뺏어가는 느낌이야. 사람은 이제 들어온 거는 들어온 건데 그치. 나갈 때는 나가는데. 이게 주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빼놓고 미리 시작을 해야 준비를 된다. 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이거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영상 찍는 거야. 이게 뭐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으로 사업자를 만들어도 동일해. 5년 동안 50%에서 100%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세금을? 엄청 크지. 이게 요건을 부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업종이 부합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뭐 노래방 차린다고 뭐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업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키우려고 하는 업종으로 창업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자의 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지방을 조금 부흥시키기 위해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좋은 혜택이네. 그치, 좋은 혜택이지.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사실 나도 몰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안 짚고 만약에 영상을 찍잖아.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나도 사실 모르니까. 그런 거였고. 그럴 왜냐면 것 같아. 유튜브 영상 보면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온라인 사업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잖아. 맞아. 사업자 등록하세요. 그래서 나 했어. 집에서 하래. 집에서 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큰일 날 뻔한 거다. 지금 몇 억 벌어준 거야.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거에 되는지 한번 보자. 뭐 다음 업종에 해당해야 세액 감면 적용이 된다. 광업,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뭐 이런 식으로 뚜수수수 있어. 우리는 통신 판매업에 해당되는 거야. 원래 도소매업은 안 돼. 근데 우리는 통신 판매업 안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잖아. 그래서 되는 거야. 타이틀이 통신 판매업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데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돼. 그래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종은 적용을 받는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나이를 얘기했잖아. 나이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거의 끝났잖아. 여기서 좌절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좌절 안 해도 돼.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최대 6년까지 보장을 해줘. 그렇게 치면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치, 거의 그치. 근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국가에 딸려니까. 헌신을 하잖아. 그러면 그 2년 동안 창업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그러면 부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한 사람들은 군 생활이 최소 4년이잖아. 그리고 길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10년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6년까지 보장을 해줘. 그래서 만 40세까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 됐지. 아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하면 진짜 모르면은 이제 그거 다 날리는 거야. 구독자분들도 내보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나중에 세금 내실 때 분명 겪으실 겁니다. 이거 나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지역이 마지막으로 있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그게 안 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뭐 군포 뭐 뚜두두둑 나와. 그리고 남양주랑 인천의 일부 지역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큰 도시들은 대부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이제 지방도 균등하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 외에 사업자를 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15세에서 34세 미만에 있는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지. 나는 청년은 되지만 지역이 안 돼서 50%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청년인데 남양주 어디에 냈어. 그럼 비수도권에 창업을 한 거잖아. 100% 다 받을 수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넘었어. 우리 엄마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해당되는 업종으로. 충청도 내려가서 만약에 창업을 하셨어. 그러면 50%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이는 안 되지만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서울에 냈어. 그러면은 안 0%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지방에 사는 사람이야. 그냥 지방에서 하면 되는데 난 그냥 서울에서 하고 싶어. 서울에서 해야 뭔가 막 우리 기업이 더 세 보이고.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냥 집에서 하면 돼. 그게 더 오히려 돈을 버는 길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을 해.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 맞네. 세금으로 뒤로 많이 까먹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어디다가 창업을 했어. 그 다음 순수익으로 10억을 벌었어. 아까 3억 8천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3억 8천 버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구간이 아니더라도 몇 천만 원 내야 되는 구간 있잖아. 그럼 몇 천만 원 버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 1, 2년이 아니야. 5년까지 되잖아. 5년 동안 세금을 내는 걸 계산하면 진짜 진짜 잘하는 짜겠는데? 사람은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그렇네. 거야. 그러면 이거 보고 안 보고 나중에 크다. 몇십억 버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맞네.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세금을 내고 있잖아. 지역을 옮겨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내가 아까처럼 서울에 냈는데 어. 내가 갑자기 사업장을 남양주나 이런 데로 그런 옮겨서 식으로? 이건 안 돼. 최초 창업한 업종과 최초 창업한 지역에만 혜택이 해당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서울에 한번 냈어. 이거를 충청도에서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거기에 뭐 공장 부지를 빌려서 거기서 하고 싶어. 글로 간다 해도 안 돼. 폐업을 한 다음 다시 하는 것도 안 돼. 그 최초에 했던 그 사업자만 되는 거야.
아깝겠다. 미리 알았으면.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 가까운 지역, 음. 뭐 여기 남양주는 가깝잖아. 그렇지. 출퇴근할 수 엄청 있는 거리잖아. 가까운데. 그런 데다가 내놓고 거기서 했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방법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새로 시작하지 않아. 이어지는 거고. 이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2년 했어. 그리고 서울에서 이미 했잖아. 그러면 3년, 4년, 5년 법인으로 하는 거 받을 수 있어. 대신 퍼센트도 50% 동일하게 가. 그러면 지방에 있는 내가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서울인데 그냥 충청도에 있는 뭐 그런 비상주 식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거 얻어서 거기다 내면 되냐고.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맞아. 하는 거야?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구매 대행 때문에 생긴 것도 있긴 하지. 뭐 대량 등록이나 이런 게 있어. 하려면 사업자 하나 내 갖고는 안 돼. 한 10개씩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 하나 내고 엄마가 집에 하나 내고 이래봤자 2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업자를 내기 위한 사무실이 있어. 그거를 해서 막 이렇게 막 10개씩 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에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예를 들어 잘 생각해봐. 너가 국세청 직원이야. 어떤 사람이 순수익 10억을 냈어. 4억 감면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4억이라는 국고를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기회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바로 승인해줘? 아니면 검증을 하고 해줘? 검토하고 검증하겠지. 검증을 하겠지. 그렇지. 바로 걸려. 어떻게 걸리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이야. 충청도에 내고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충청도에 내가 카드 쓴대요.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한다는 건 거기서 실생활을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사업한대요. 요구하는 거야, 국세청에.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IP를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또는 뭐 내가 거기서 세금 계산서 끊어준 기록 이런 것들만 봐도 바로 걸리지. 걸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탈세로 잡혀가는 거지. 그런 꼼수는 부리면 안 되겠네. 그치. 근데 유튜브에 잘 모르고 그냥 지방에 사업자 무조건 내세요. 비상주 사무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 이 설명 안 들었으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바로 피보는 거야. 들더라고. 근데 나도 요새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 세금은 1년, 2년 넘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야. 5년, 10년 따라다녀. 5년까지 난 따라다닌다 들었거든. 내가 지금 뭐 이런 걸로 이득을 봤어. 5년 뒤에 이제 누진세로 해갖고 그거 한 번에 내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아까 10억을 벌었다고 했잖아. 10억 번 게 4억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게 1년만 그러겠어? 1년, 2년, 3년, 4년. 이거 한 번에 낸다 누적되는 그러면 거지. 20억 막 이렇게 내야 되잖아. 와. 그거에 이제 탈세한 누진세까지 낸단 말이야. 그럼 2, 30억 한 번에 내야 돼.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순기능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반면에 또 악기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잘못 그치. 전달했다가 휘볼 수도 있다. 사실 나도 모르고 이전 영상에 찍은 게 있어. 근데 뭐 이렇게 막 무조건 내세요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하니까 대표님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서울 근교에 직접 한 달에 뭐 한 4-5번씩 가. 거기서 실제 업무를 해. 그런 거는 괜찮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실처럼 생기지도 않은 그 책상도 없어 심지어. 방만 있는 거야. 진짜 감면을 위한 그냥 주소지 등록 정도. 그치. 주소지 등록용 비상주 사무실이 있어. 그렇구나. 그런 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책상도 있고 한 달에 몇 번 실제로 가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등록을 해야 된다. 방금 한 얘기는 진짜 별표 5개짜리 얘기니까 꼭 새겨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조금 중요한 이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 너도 꼭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이따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지금 아직 지방에 있으니까 거기로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세금 많이 내도 되니까 매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세금 많이 낸다는 건 맞아. 매출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일단 매출을 폭발적으로 많이 낸 다음에 그 돈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씩 잘 모아놓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서 우리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해? 진짜 사업자 등록. 오케이. 진짜 사업자 등록.